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은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가 있습니다. 공, 구, 직, 집. 공개주의는 공개재판의 원칙이라는 거겠죠.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두변론주의, 구두로 변론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겠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그리고 직접주의, 법관 직접주의라는 얘기겠죠. 공판정에서 법관이 직접 조사한 증거만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증거는 배제하는 게 원칙이겠죠. 집중심리주의, 심리에 이틀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연일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라는 계속심리주의의 원칙입니다. 자, 개념은 보셨는데 정확히 어떤 게 공판 중심주의이냐? 자, 보시죠. 제1심입니다. 1심이 증인신문 후 진술 후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 뉘앙스 등 조서에 기록하기 어려운 사정을 직접 관찰하여 얻는 심증까지 모두 고려한다. 이에 비해 제1심 증인 진술에 대한 항소심, 2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는 바, 신빙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 뉘앙스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 1심에서 증인 갑을병을 다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판사가 갑, 을, 병 얼굴을 보면서 다 법정 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무죄라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증인 갑만 불렀어요. 을병은 부르지 않았어요. 을병에 대한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1심에서 한 을병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만 보았겠죠. 그런데 1심에선 을병의 증언을 믿었어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죄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을병을 부르지도 않고 1심에서 행했던 을병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만 보고 을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배척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유죄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가 증인 갑만을 신문한 후 갑, 을병 각 증인 신문을 근거로 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죄 판결로 변경한 것은 공판 중심주의 원칙, 직접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2심 재판부는 증인 을병에 대해서는 그 법정 증언이 아닌 1심 증인 신문 조서만으로 판단한 거죠. 2심 재판부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상 유죄 판결, 1심 판결을 바꾸려면 최소한 증인 을병에 대한 법정 증언까지 들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1심에서 행한 신문 조서만 보고 1심 판결을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공판 중심주의다 라는 것이고요. 자, 각주를 보시죠. 공판 준비 절차는 266조의 5 이하를 확인을 하시고요. 공판 절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 질병 등의 경우에 306조가 공판 절차의 정지 규정이죠. 자, 298조 4항은 공소장 변경 규정이죠. 공소장 변경되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공판 절차 정지할 수도 있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판 절차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